오늘이 정말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예, 저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현저하게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 기쁜 안식일이 됩니다. 예,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광고 드리면 우리 1월 달에 우리 요리 강습에 한 22명 정도 참여하셨는데요. 네, 오신 분들이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또 하자고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3월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7박 8일로 요리 강습을 하는데요. 그때는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강사님도 우리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상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오전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건강 강의하시고 오후에는 김상래 목사님 말씀 주시고 또 오전에는 요리 실습까지 하시고 네, 그때 오시면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특별히 있으시면 또 소개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포님 특별히 이렇게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리 강습은 못하지만 이게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이 암 환자들을 위한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물결이 흘러넘쳤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일단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암 환자들을 위한 어떤 식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식사가 우리 환자분들에게 최선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29절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시죠?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식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충실하는 것이 환자분들도 회복하는데 최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거기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에게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환자분들이 있거나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먹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창조주의 설계에 따라서 곡류, 견과류, 과일, 채소를 재료로 하는 완전한 채식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하여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고 신선한 것으로 환자들에게는 똑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다양하게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설계를 따라 채식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환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이 채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암 환자들에게 가장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 음식을 줘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야지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독소가 돼요. 몸에 독소가 쌓이면은 그들은 염증 수치가 또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잘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곳에 오니까 너무 소화가 잘 돼요. 밥 때만 되면 배가 너무 고파요. 식사 때 1시간 전에 배고픈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 배가 잘 안 고픈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배가 고파지면 이건 치료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들에게는 꼭꼭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은 우리 이 구강 안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그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장과 췌장과 여러 소화 기관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입에서 씹어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실천하더라도 굉장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유동식 죽보다는 현미밥이 오히려 환자에게 더 도움이 돼요. 씹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환자들한테서 이 치아가 튼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안 좋아서 씹지 못하는 환자들은 정말 이 더디 치료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치아를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잘 씹을 수 있는 음식, 또 섬유질이 좋다고 해서 너무 거친 섬유질이 과한 거는 오히려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섬유질이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것, 또 때로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자마다 다 다르고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따라서 소화할 수 있게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주로 환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생야채를 많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생야채를 소화 못하는데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익힌 야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익힌 야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트라이하는 것, 시도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번이 어디로 도망갔네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음식. 우리의 모든 건강은 피의 건강에 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음식인데, 사실은 여기 제가 그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최종 당화산물은 뭐냐면 음식이 다
끝나고 남은 찌꺼기, 예, 그거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체중 당화산물이 낮은 것이 사실은 생 것이에요. 예, 익히지 않고 생 거. 예를 들면 사과를 먹을 때도 생거를 먹었을 때는 체중 당화산물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그거를 익혔을 때는 체중 당화산물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것처럼 체중 당화산물이 적게 생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요리를 해서 환자에게 제공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생거지만 환자들이 대부분 생거를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익혀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익히는 것 중에서 삶거나 찌거나 이게 물에 데친 그런 음식이 가장 체중 당화산물이 낮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두부를 먹는다. 두부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주면은 체중 당화산물이 500대예요. 그런데 이제 데치지 않고 그냥 먹으면은 한 700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두부추를 어떻게 먹죠? 예, 기름에 구워서 먹죠. 기름에 구워서 먹으면 한 2000대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삶거나 찌거나 그냥 물에 이렇게 데치는 그렇게 했을 때가 체중 당화산물이 낮아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주로 쪄서 먹든지 익혀 데쳐서 먹든지 살짝 삶아 먹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체중 당화산물이 낮고요. 그 다음에 기름에 열을 가해서 요리하는 음식은 체중 당화산물이 높아요. 그래서 기름 요리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 이든밸리에서도 요리할 때 기름을 사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기름에 열을 가지 않고 또 볶으면 더 삶는 것보다 더 체중 당화산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볶은 견과류를 먹으면 삶은 고기 먹은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볶은 견과류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가공된 거 있잖아요. 가공된 거. 예, 가공된 거는 천연 그 자체보다는 훨씬 피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 먹는 것이 환자들한테 좋겠죠. 그 다음에 너무 고온에 이렇게 고온에서 요리한 거, 그런 것도 체중 당화산물이 높아요. 특별히 직화로 요리한 거 뭐 있어요? 숯불갈비 뭐 이런 거, 숯불구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아주 체중 당화산물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숯불갈비, 숯불구이 이런 것들은요, 체중 당화산물이 거의 10만 대예요. 근데 우리 간이, 건강한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체중 당화산물이 한 10,000단위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드시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또 튀김, 기름에 튀긴 기름 있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체중 당화산물이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 당화산물이 적게 생기는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들이 소화가 잘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서 피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만들지 않고 망가진 우리의 세포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이 풍성한 음식. 항산화 성분이 풍성한 음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과로하거나 우리가 또 과식하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활성산소로 독소가 생기는데 그런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예. 항산화 성분이 많으면 노화도 적게 오고,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요. 그래서 세포 손상을 줄이는 음식이다. 우리 항산화 성분이 풍성한 음식이 어떤 것일까요? 네, 과일과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과일, 모든 야채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성히 있어요. 그런데 육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육류에는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없고 섬유소가 없어요. 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장 건강에 필수적인 섬유소가 육류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과일과 야채, 그런 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또 이런 주황색, 노란색 채소 이런 곳에 우리가 비타민 E도 많거든요. 비타민 E를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비타민이 많은 곳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주황, 노란색 채소 여기 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고추, 파프리카, 또 토마토, 뭐 딸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호박을 참 자주 먹고 있죠. 네, 이런 호박의 그 주황색, 노란색, 예, 또 우리 오늘도 먹은 당근 스프 어떤 색이었죠? 노란색이었죠. 네, 그런 곳에 항산화 성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고구마도 어때요? 노랗죠. 우리 이곳에 나오는 그런 호박, 당근, 고구마 이런 것들 최근에 우리가 지금 다 먹었던 것들이죠. 네. 또 항산화 성분이 특히 많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십자화과 채소예요. 십자화과라는 뜻이 뭐냐면 꽃잎이 4개예요. 십자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십자화, 꽃화자, 화과라고 하는데 그 꽃잎이 4개 피는 거는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 배추 이런 것도 십자화과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로 요즘에 샐러드나 가끔씩 들어가는 루꼴라, 케일 이런 것들 다 십자화과예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물질이 많고 해독에 좋은 브로콜리, 양배추, 커리플라워, 콜라비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채소예요. 자, 우리 이번 주에 다 먹었던 것들이죠. 네, 브로콜리, 양배추, 커리플라워, 콜라비. 제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의 야채만 골라서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다 드셨던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뿌리채소. 예, 뿌리채소에도 항산화 성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야채들이 있죠? 뿌리채소, 무, 연근, 비트, 당근, 약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 먹었죠? 네,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먹는 이런 야채들이에요. 또 곡물 중에는 흑미, 기장, 율무 이런 것들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정말 좋아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이번 주에 안 먹은 거 있어요? 없죠? 예.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식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주셔서 여러분들 식탁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음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암 환자들에게 또 어떤 것을 주의해서 줘야 되냐면 자극적이 아닌 것, 맵고 짠 것들 이런 것들은 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 암 환자들은 체온이 낮아요. 그래서 항상 절대로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력의 그 개인 차에 따라서 생것과 익힌 음식의 조화를 잘 맞춰서 제공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상 환자 있잖아요. 누워서만 있는 환자들은 특별히 먹는 거를 조심해야지 돼요. 소모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소모할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환자들이 보면은 저는 살이 쪄야 돼요. 저는 살이 쪄야지 하면서 날마다 체중계를 재면서 살찌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요. 그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커요. 우리 암 환자들은 내가 지금 살이 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몸무게가 늘어야 된다, 이거를 목표로 하고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방향으로, 내 몸의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절대로 나는 많이 먹어서 영양 보충을 좀 해야지 돼,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해도 안 되고, 제공하시는 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시면 안 돼. 예, 지금 암 환자들은 지금 영양 보충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몸 컨디션을 가장 세포 손상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독소가 쌓이지 않는 방향으로 생활하고 식사도 제공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도울 때 이거 몸엔 암에 좋아,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고 너무 많이 주니까 환자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가 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환자의 환자 입장에서 제공해야지 되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먹이는 거는 절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음식을 익히게 될 경우에 충분히 익혀서 질기지 않게 요리한 것, 그런 것들이 소화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환자들에게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르게 볶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바삭하게 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자들에게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한 단순한 음식. 단순하게 요리할수록, 단순하게 먹을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정신적, 육체적 도움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보면은 그 유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생활의 지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요 두 가지를 정말 외우다시피 많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한 단순한 음식. 자, 여기 바탕에 사진에 나온 이 요리가 어떤 요리죠? 당근 볶음이에요. 당근 채칼로 밀어서 물하고 소금 넣고 익힌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위에는 저희가 파슬리, 이파리를 조금 이렇게 했고, 이제 다 익힌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한 숟갈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한 요리예요. 그리고 여기 이파리 바질 조금 뿌렸는데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 당근이 익었을 때 굉장히 달고 향기롭고 맛있죠. 그리고 이 색깔만 봐도 베타카로틴이 풍성하게 보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했을 때 더 그 식물 그 자체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볶아 놓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다가 뭐 단 거 넣었어요? 예. 여기에 뭐 넣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소금밖에 안 넣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못 믿겠대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예. 우리가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더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이 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소화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밥 먹고 나면 막 나른해지고 힘이 쫙 빠지고, 예, 그거는 모든 에너지가 위로 소화시키기 위하여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식사를 할 때 훨씬 우리 체력이 덜 소모된다는 것. 그래서 소화하는데 안 가면 그 에너지는 치료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환자들은 단순하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한 가장 단순한 음식을 사용해야 한다. 예.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예. 자, 여기 바탕화면에 나오는 이게 뭘까요? 예. 제가 식사를 다 차려놨는데 어떤 분이 누군가가 오늘 생일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우리 무설탕 통밀빵 있죠? 그걸 반 짜게서 두 쪽으로 놓고 그 위에다가 캐슈 소스 발라서 딸기만 올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멋진 케이크 됐죠? 네, 케이크도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빵이에요. 특히 환자 아닌 분도 먹으면 안 되지만 환자들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설탕으로 만든 통밀빵으로도 이렇게 멋진 케이크를 단순하게 즉석에서 만들 수 있어요. 밑에 깔아진 거는 이게 치커리예요. 아주 근사한 케이크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방법들을 동원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식탁에 어떤 요리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 요리가 무슨 요리죠? 제가 이제 요리책을 내다 보니까 당근, 찜 이러니까 너무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근 글라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글라세는 이제 윤기를 낸 그런 뜻이거든요. 당근을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깍둑 썰기해서 물 한 반컵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소금도 한 2분의 1 티스푼, 그 정도만 넣어서 골고루 섞어서 중불에다가,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중불에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은근히 끓여요. 은근히 끓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익으면서 원래 색깔보다 더 진한 색이 나와요. 그래서 색이 더 예뻐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라고 제가 늘 그러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당근이지만. 그런데 요것이 이제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이제 집집마다 약간 전기 레인지나 뭐 이런 게 화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물이 다 거의 없어질 정도로 하시면 불 끄면 끝이에요. 자, 불을 다 끄시고 나서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 이게 뜨겁지 않을 때 식혀가지고 한 스푼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저어주면 이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또 이 베타카로틴, 이거는 또 지용성 비타민이라 비타민 A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했을 때 더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식탁에 놓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여기다가 뭐 꿀을 넣었냐, 뭐를 넣었냐, 이렇게 맛있냐. 정말 이 당근 그 자체가 이렇게 맛있어요. 이런 요리 우리 환자분들한테 좋을까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장로님도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요리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분당에서 요리 강습할 때 남자분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내의 그 투병 생활에 자기가 요리해 주기 위해서 남자분들이 참 많이 오는 걸 제가 봤어요. 자, 또 다른 우리 환자식에 좋은 요리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건 뭐예요? 네, 여러분들 무 우리 너무 흔하잖아요. 흔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이 나는 인절미인 줄 알았어 그러셨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모양 내서 써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딱 봤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나게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저희가 사진 찍느라고 약간만 했는데 아무튼 집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잘라서 이것도 똑같아요. 당근하는 거랑. 소금 약간만 넣고 너무 짜지 않게 그냥 우리는 왜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으니까 밥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으로. 근데 이 자체가요 맛있어서 간 조금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뚜껑 덮고 은근히 푹 익히잖아요. 그러면 이 무가요 젤리 같아요. 젤리.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요것이 물이 다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해서 불 끄시면 돼요. 근데 요 위에 하얀 가루는 저희가 이제 그 캐슈넛을 갈아갖고 이렇게 쳐서 눈 내린 것처럼 이름을 백설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이 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요리한다고 해서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맛있고 멋있는 요리가 있다는 거. 이제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요리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블루베리 잼인데요. 보통 우리가 잼 그러면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블루베리는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소금만 살짝 한 꼬집만 들어갔어요. 이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소금을 안 넣어도 될 만큼 맛있는 블루베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제품은 소금이 좀 들어가야 맛있는 블루베리가 있고 어떤 제품은 레몬을 좀 살짝 넣어야 맛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요 블루베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강력한 항산화제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냉동으로 사면 반값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반드시 씻어서 냉동시킨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바로 녹여서 먹을 수 있게. 자, 근데 이게 항산화 성분 이름이 안토시안인데 이 안토시안은 열을 가하면 이게 소실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저온에서 천천히 살끔만 녹이시면 돼요. 자, 전기 레인지에서 한 3번이나 4번 그 정도에서 이렇게 놔두면 물도 안 넣어도 돼요. 얼은 상태에서 그대로 3, 4번이면 타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서 나오면 자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데워져서 이 블루베리가 녹아서 살짝 익을 정도. 그 정도로 하면요 더 생거보다 소화도 잘 되고 단맛이 익으면 단맛이 쫙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블루베리에 단맛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셔요. 아무것도 단 거 안 넣어도 정말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빵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드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어린이 요리 교실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요리 너무 좋아해요. 자, 우리 또 항산화 성분이 강력한 브로콜리. 우리 브로콜리 주로 이제 데쳐서 뭐 초장 찍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늘 너무 익숙한 거 먹으면 이 식욕이 안 당겨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도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양배추 단호박 이렇게 범벅 드셔보셨죠? 엄청 맛있었죠? 그거랑 같은 베이스예요. 예. 단호박을 보자기를 깔고 압력솥에다가 짧게 찌세요. 그러면은 질지 않고 포슬포슬해요. 예. 거기다가 소금 넣고 아몬드 가루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비세요. 근데 단호박에 따라서 너무 퍽퍽하면 아몬드를 물로 갈아서 섞으세요. 물에다가 갈아서. 그런데 지르면 가루로 해서 섞으면 돼요. 그래서 소금 간만 하면 돼요. 소금 간만 해서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접시에다가 밑에다 깔아요. 이렇게 깔은 다음에 여기다가 방울토마토하고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으면은 조금 먹기가 힘드니까 스팀에서 3분 쪘어요. 3분. 예. 오래 찌면은 이 브로콜리의 그 항산화 성분이 죽으니까 3분 쪄서 여기다 그냥 박은 것 뿐이에요. 예. 그런데 먹을 때 그 밑에 있는 단호박하고 같이 이렇게 떠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모양도 이쁘죠? 네, 여기다가 방울토마토가 왜 색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골고루 색깔로 박아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이 되게 예뻐해요. 이뻐하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겠죠?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예요. 단순하니까. 자, 환자들이 여기 지금 기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예, 뭐든지 쪄서 삶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화가 아주 잘 되는 베타카로틴이 많은 단호박과 브로콜리 요리. 자, 이번에는 이거 우리 오늘 아침에 먹었죠? 네, 똑같아요. 단호박 그 삶아서 쪄서 소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몬드하고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오이도 같이 넣었는데 오이, 양배추 또 여기 재료 나옵니다. 예,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버무려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단호박의 단맛과 아몬드의 약간 크림 같은 맛이 더해져서 맛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간 야채는 또 생이어서 아삭아삭하게 싱싱함을 느낄 수 있는 요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맛있는 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리예요.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네.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방울토마토도 넣어도 좋고, 예. 자, 이제는 조금 더 변화를 줘볼게요. 우리가 주로 가지 요리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예, 쪄서 무치기도 하죠. 예, 그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단순하고. 그런데 그것만 먹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컹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줘봤거든요. 자, 요거는 가지를 반 자르고 반 잘라서 그냥 오븐에 구웠어요. 기름 없이. 예, 기름 없이 한 180도나 190도에서 이 야채들은 한 20분만 구우면 돼요. 그래서 익으면 제가 가지만 하면 조금 맛이 밋밋해서 표고버섯하고 같이 구웠어요. 오늘 여러분들 구운 가지 샐러드 아침에 드셨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거는 이 가지를 세모로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사진에는 좀 길게 아까처럼 4등분해서 자른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표고하고 가지를 구워서 여러분들 오리엔탈 소스 아세요? 간장으로 만든 오리엔탈 소스. 예, 저희는 우리가 만든 간장에다가 마늘을 한 2쪽 정도 찧어서 그거를 살끔 끓여요. 그러면 그 마늘의 독한 맛이 없어져요. 살끔 끓여가지고 그거를 식혀서 거기다가 레몬 반 개 정도 넣고 여기에 레몬이 빠졌네요.
제가 빠뜨렸네요. 레몬 반 개 정도 넣고 올리브 오일 한 테이블 스푼 넣고, 예, 요거 꿀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좀 아이들이 먹을 때는 조금 넣어주는 게 좋고요. 우리 환자들이 먹을 때는 안 넣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소스를 만들어서 구운 가지 표고를 이렇게 버무려요. 근데 의외로 이 오리엔탈 소스가 맛있어요. 예, 그래서 밑에는 샐러드 야채를 충분히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걸 올리면 그 소스가 밑으로 흘러서 그 야채에 특별히 소스를 안 해도 야채까지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야채 많이 있었죠? 이 사진에는 야채가 별로 없네요. 예, 야채를 밑에다가 접시에다가 깔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가지와 표고버섯 이걸 오리엔탈 소스로 버무린 거에다가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예, 토마토 색깔로 이렇게 섞어서 잘라서 넣어줬어요. 예, 여기 재료에 토마토도 빠져 있네요. 제가 아까 오후에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레몬도 빠졌고 토마토가 빠졌는데 여기 토마토도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예, 토마토, 그다음에 레몬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해졌는데요. 훨씬 어때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이거는 손님 상에 내놔도 항상 맛있는 요리예요. 제가 이걸 안 올렸네요, 재료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름에 굽거나 튀기지 않아도 충분히 기름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은 올리브 오일을 했을 때 더 신선한 기름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롭고 변화를 주는 가지 요리 하시고 싶을 때 이걸 해보세요. 야채를 다양하게 바꾸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요리예요. 예. 자, 우리 아까 말했던 또 다른 요리, 아스파라거스는 아스파라긴산, 비타민 C를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비타민 C가 특별히 많다고 해서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생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야채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야채가 양파, 새송이 버섯, 또 약간의 당근 그런 것을 썰어서 먼저 야채부터 익히세요. 예, 소금을 넣고 소금하고 물로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그래서 야채가 거의 다 익어가면 아스파라거스를 손질을 해놨다가 넣어서 살끔만 뜨거운 김만 씌워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토마토도 썰어서 큼직큼직하게 8등분 내서 한번 살짝 섞어주면 너무 먹음직스럽고 예쁘죠? 예, 아스파라거스 볶음은 색상이 너무 예뻐요. 예, 근데 이제 다 요리가 끝난 다음에 여기 하얀 가루가 보이죠? 무슨 가루 같아요? 예, 브라질넛. 예, 브라질넛을 갈아서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면 굉장히 맛있는 야채 볶음 요리가 돼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많은 우리 토마토와 또 아스파라거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야채 볶음 요리예요. 자, 우리 또 아까 브로콜리 요리 나왔었는데 또 볶음이 하나 더 나왔네요. 자, 우리가 야채 볶음 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 커리플라워 볶음 먹었죠? 커리플라워 볶음, 브로콜리 볶음, 또 양배추 볶음, 뭐 이런 야채 볶음은요 다 똑같아요. 물에다가 소금 넣고 볶고 다 볶은 다음에 견과류 넣는 거. 너무 쉽죠? 예. 이런 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리예요. 자, 여기 여러분 사진 보니까 재료 뭐 들어갔는지 다 알 수 있겠죠? 뭐 들어갔어요?
양파, 파프리카, 예, 당근, 예, 새송이버섯 이렇게 같이 들어갔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아스파라거스처럼 야채 먼저 볶아요. 예, 파프리카 빼고 파프리카하고 브로콜리는 손질해서 따로 놔두세요. 따로 놔두시고 양배추, 또 새송이버섯, 당근을 썰어서 먼저 물하고 소금으로 볶으세요. 거의 익어갈 때 이 브로콜리를 넣고 살짝 색깔만 포로소롬하게 더 이렇게 올라올 때 끄시면 돼요. 그래서 브로콜리 넣을 때 이 파프리카도 같이 넣어서 살끔만 익혀주면, 질기지 않을 정도로만 익혀주면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얘가 푹 익어버리면 매력이 없어요. 자, 이 브로콜리는 얼마나 암 환자들에게 좋은지 제가 설명드렸죠. 암세포, 병원에서 암세포를 수술해서 떼놓은 그 암덩어리에 브로콜리를 갈은 물을 거기다 부으면 암세포가 그 자리에서 녹는데요. 예. 그만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브로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다 볶은 다음에 거기 하얀 가루가 보이죠? 네, 하얀 가루, 네, 캐슈넛 가루 다 요리 끝난 다음에 캐슈넛 가루를 넣어주면 훨씬 맛있어요. 견과류 중에서 캐슈넛이 좀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캐슈넛을 넣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자, 우리 오늘 아침에 먹었던 커리플라워, 커리플라워 볶음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당근은 안 넣었어요. 좀 이렇게 뽀얗고 그 하얀 순백색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색깔 있는 거 안 넣었고요. 약간 빨간 파프리카와 노란 파프리카만 조금 넣었고요. 여기 위에 야채는 요거는 제가 장식하기 위해서 넣은 딜이라는 허브예요. 딜 이런 거는 집에 여러분들 밭에 하나만 심어도 1년 내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우리 허브인데요. 굉장히 향기가 좋고 예쁜 그런 허브예요. 자, 커리플라워도 아까 브로콜리 볶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아까 배운 그것들을 다 활용해서 집에 가서 응용해서 하시면 이만큼만 아시면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 중에 누가 환자가 있다거나 또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3월 달에 우리 요리 강습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